완벽하게 동일하고, 이제 두 개 차이는 에너지가 더 크게 내는 레이저, 좀 더 작게 내는 레이저, 또 이제 나오는 빔 자체가 세워져서 나오냐 누워져서 나오냐 그런 정도 차이고요. 실제 안에 있는 파트들도 거의 동일한 거를 쓰고 있을 정도로 두 개 레이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레이저를 처음 사용하실 때에는 저희가 스위치가 총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메인 스위치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이 레이저의 메인 전원 220V겠죠. 여기 같은 경우엔 220V를 걸어주는 메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메인 스위치를 걸어줘야 여기에 220V가 들어가고, 이 옆에 있는 키 스위치는 이 내부 파트에 24V DC를 걸어주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220 먼저 메인 공급해주고, 키 스위치를 통해서 DC 파워를 공급하면 이제 그제서야 여기 터미널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스위치는 다 켜주셔야 되고, 반대로 끌 때는 DC부터 꺼야 되겠죠. 끌 때는 DC 끄고 메인 볼트 꺼주시면 돼요. 킬 때는 메인, 그 다음 DC.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네. 지금 레이저를 처음 딱 키면은 21번이라는 알람이 하나 떠 있고, 옆에 이제 초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레이저 내부에 하이볼테이지를 차징하는 파트 중에 사이로트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가 일정 온도가 되어야지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로트론을 웜업 해주기 위해서 지금 요 초가 돼 있는 거고, 이 알람은 이거에 따른 이제 인터락이에요. 그래서 요 알람이 사실 숫자만 보고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F1번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떠 있는 21번이 어떤 건지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이로트론 is warm-up이라고 나와 있죠. 다시 브레이크 누르시면 이제 기본 화면으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 레이저가 정상적일 때입니다. 처음 켰을 때. 그러면 요 412초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초가 지나야지 이 21번이 사라지고 그 이후에 레이저를 발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레이저를 껐다 키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초가 지나면 얘처럼 오프하고 0이 되겠죠. 네, 알람이 사라집니다. 잘 보이나요? 이게 이제 레이저가 사용 준비가 되어 있는 기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숫자들이 뭔가 생기면 그때는 F1번 눌러서 뭔지 한 번씩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태고, 지금 이 레이저를 쏴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 광학계통에서 이 스테이지로 빛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지금 일단 저 장비는 네. 얘는 셔터가 있어서 제가 네, 닫아놨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얘는 지금 셔터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아예 요거 초가 지나고 요 장비로 발진까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야겠어요. 네, 근데 요거 초 지나면서 제가 몇 가지 요 패드에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은 패드에 많은 키들이 있죠. 네. 이 중에서 실제 레이저를 발진할 때 쓰는 키는 요 런 이라는 키예요. 이게 런을 누르고 엔터 EXE 하면 발진이 하게 돼요. 근데 그 발진할 때 조건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세팅된 조건입니다. 그러면 하이 볼테이지 NGR 33Hz 22kV 라고 나와 있죠. 저희 레이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발진 모드가 있어요. 에너지 모드와 하이 볼테이지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이 볼테이지 모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하이 볼테이지를 입력을 해주면 그 하이 볼테이지에 맞게 에너지가 나옵니다. 반대로 에너지 모드 같은 경우는 원하는 에너지를 입력하면 그 에너지에 맞춰서 하이 볼테이지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험할 때 일정한 에너지를 계속 쏘고 싶으면 에너지 모드로 하셔야겠죠. 레이저라는 게 계속 발진하다 보면 에너지가 조금씩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하이 볼테이지 모드에서는 에너지가 변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럼 보통 에너지 모드로 많이 쓰겠네요. 그쵸. 에너지 모드로 많이 쓰시죠. 보통 실험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대부분. 예. 그래서 그거는 바꾸는 법은 여기 모드라는 게 있죠. 네. 모드를 누르시면, 모드가 지금 하이 볼테이지 NGR로 되어 있죠. 요거를 이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에너지 NGR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에너지고 하이 볼테이지고 다 PGR, NGR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요 PGR, NGR은 레이저를 계속 발진하면서 가스를 조금씩 빼서 다시 채워지는 모드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그냥 NGR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이 볼테이지 NGR 혹은 에너지 NGR.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에너지 NGR로 엔터를 눌러서 바꿔주면은 이 위에 똑같이 에너지 NGR로 바뀌게 되죠. 이 에너지 NGR일 때는 하이 볼테이지를 바꾸기 위해서 하이 볼테이지 키를 아무리 눌려도 먹지가 않아요. 에너지 모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모드에서는 에너지 키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원하는 에너지를 누르시면 입력이 되겠죠. 지금 100인데 예를 들어서 120으로 바꾸면 원하는 에너지가 120으로 세팅이 됩니다. 일단 기본 모드인 하이 볼테이지 모드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반대로 하이 볼테이지 모드에서는 에너지 키를 아무리 눌러도 에너지 바뀌지가 않아요. 하이 볼테이지 키 눌렀을 때 하이 볼테이지만 바꾸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럼 나중에 네. 에너지 하이 볼테이지 모드이면 네. 그때 에너지는 자기가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측정을 하나요? 이게 에너지가 지금 네. 120mJ인데 네, 얘는 세팅해 놓은 값이 그냥 나오는 거고, 발진할 때는 이 에너지 값이 실제 나오고 있는 에너지 값으로 바뀌겠죠. 자기가 측정해서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 옆 레이저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레이저도 네, 트리거가 지금 꽂혀 있는데, 여기 보면 트리거를 인터널로 할 거냐 익스터널로 할 거냐 하는 키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인터널이 가장 기본이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레이저 런을 누르면은 우리가 정해놓은 헤르츠에 의해서 그냥 바로 나오는 거고, 여기 화살표 키로 넘기다 보면 뭐 인터널 게이트, 인터널 카운트, 익스터널 카운트,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트리거 신호를 줄 때만 나가게끔 하는 그런 모드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스테이지가 움직여서 스테이지에 맞춰서 이 상황에서만 발진하게끔, 그런 거 쓸 때 이제 응용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아니고 기본일 때는 인터널 모드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런하는 키, 트리거 바꾸는 거, 그리고 모드 바꾸는 거, 이렇게 세 개가 레이저 발진할 때 쓰고, 여기 있는 세 개는 헤르츠 바꾸거나 하이 볼테이지 바꾸거나 에너지를 바꾸거나 할 때 쓰는 키들입니다. 이게 헤르츠가 몇 헤르츠까지 바꿀 수 있나요? 지금 요거는 모델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브레그스타라고만 나와 있네. 요거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램레이스를 누르고 지금 33이니까 일단 50까지 올려 볼게요. 50까지 먹죠. 네. 100까지도 먹네요. 네, 102를 눌렀을 때 아웃 오브 레인지라고 나오죠. 맥시멈 헤르츠가 100Hz입니다. 이게 또 100Hz일 때 얘가 낼 수 있는 최대 펄스 에너지는 또 따로 돼 있죠. 그렇죠. 그거가 에너지에 따르기보다는 맥시멈 헤르츠일 때 맥시멈 하이 볼테이지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대략 발진은 안 하지만 이제 세팅 자체를 보기 위해서 발진 안 하면서 볼게요. 10Hz일 때 하이 볼테이지를 25,
27, 아이고, 27, 28, 29, 30, 31부터 아웃 오브 레인지가 걸려요. 그러면 얘는 30kV가 맥시멈이거든요. 네, 10Hz일 때는 네. 킬로볼트가 맥시멈이고. 네. 이제 램레이스를 100, 맥시멈 램레이스로 바꾸고서 하이 볼테이지 다시 올려볼게요. (100) Hz일 때는 28kV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는, 낼 수 있는 에너지는 더 떨어지겠죠. 이게 똑같이 에너지도 똑같은 거죠. 100Hz 했을 때 음. 에너지도 맥시멈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에너지는 맥시멈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후에 설명드릴 부분에 연장되긴 하는데, 에너지 모드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이 볼테이지 모드를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원하시는 에너지가 120mJ이다. 그럼 하이 볼테이지 모드에서 천천히 하이 볼테이지를 올라가면서 120mJ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용한 하이 볼테이지 내에서. 그렇지 않다. 그냥 예를 들어서 300mJ를 세팅하고 그냥 발진을 하잖아요. 그럼 하이 볼테이지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계속 올리다가 맥시멈을 치고, 아, 우리는 맥시멈까지 가도 이 에너지를 못 내 하면서 레이저가 다운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터락이 뭐 프리셋 투 하이라는 인터락이 뜰 거예요. 지금 세팅해 놓은 에너지가 너무 높다라는 그런 게 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에너지 모드를 쓸 때 주의할 점. 하이 볼테이지 모드에서 원하는 에너지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네, 하고 난 다음에 에너지 모드로 변경해서 그 에너지를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는 뭐 제한이 따로 있진 않아요. 네. 지금 보면 아까 그 초가 다 끝났어요. 네. 그랬더니 여기 있던 인터락도 사라지고 네. 지금은 이제 발진할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혹시 요 레이저 뉴필한 지가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쵸. 예, 그러면은 지금 발진을 해도 에너지가 좀 적을 수는 있는데 일단 발진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런을 누르고 엔터, 여기서는 EXE 버튼이네요. 다시 런 누르고 execute 버튼을 누르면 이제 레이저 발진이 진행될 겁니다. 네, 지금 소리 들리시죠? 지금 저희가 세팅해 놓은 30Hz에 23kV로 레이저가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른 에너지는 153mJ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진되고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 앞에도 불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상태에서 사실 에너지 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뉴필한 지 오래되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할게요. 저희가 여기서 발진하면서 하이 볼테이지를 올려보면 161, 25kV 하면 168, 이런 식으로 하이 볼테이지 올리면 에너지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거 모드가 있는데, 이 트리거가 지금 인터널이라 레이저가 이제 저희가 계속 발진이 되고 있는데, 아까 같이 뭐 익스터널로 바꾸면 에너지가 발진이 안 되죠. 불은 들어와 있는데. 트리거 신호로 줄 때만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인터널로 제가 바꿔 놓을게요.
그러면 이게 발진이 되고 있고, 레이저를 멈출 때는 요 런 스탑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셔도 되고, 브레이크 버튼을 누르셔도 레이저는 발진이 멈추게 돼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발진이 멈췄고,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 사용 방법인 런, 그리고 끄는 법, 모드 바꾸는 법, 에너지랑 바꾸는 법들이 있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옆에 부수적인 요 버튼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실 버튼이 뉴필 버튼이에요. 오늘은 뉴필까지 한번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실 메인트는 이제 뉴필 버튼이에요. 이 뉴필 버튼을 누르고 엔터 EXE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레이저 안에 있는 가스들이 전부 다 빠져나갈 겁니다. 지금 레이저 안에는 지금 3514mB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스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가스들이 전부 다 빠지고 연결되어 있는 각 라인을 통해서 필요한 가스들이 들어가게 돼요. 지금 요거는 이쪽이 KRF니까 할로겐 레어 버퍼 3가지, 크립톤, 할로겐이니까 이제 플로린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레어 이제 크립톤, 그리고 버퍼가 이제 네온, 이렇게 3가지 가스가 들어갑니다. 그 가스들이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다시 여기 이제 똑같이 요 버튼이 나올 거, 요 문구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뉴필이 끝나는 거고, 제가 뉴필 한번 직접 해볼게요. 뉴필 버튼을 누르고 엔터 EXE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가스 시스템 체크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각 라인에 우리 레이저에 필요한 압력들이 제대로 걸려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먼저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각 밸브들이 제대로 닫히고 열리고 하는 게 정상적인지 그런 거 체크를 먼저 뉴필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최소 필요 가스마다 최소 필요 압력 같은 거는 3개 다 압력은 똑같고요. 보통 저희가 한 4바에서 5바 사이? 네, 그 정도로 맞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값 수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네? 뉴필 시간이요? 시간은 요게 가스를 빼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한 15분, 20분 정도. 지금 저 딸깍딸깍 하는 게 연결되어 있는 각 밸브들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제대로 닫히는지 보기도 하고 공급되는 압력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도 보는 부분입니다. 네, 다 정상적으로 되면 지금처럼 이제 이베큐에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옆에 보면 압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제 튜브에 있는 가스들을 전부 다 빼내는 중이에요. 이게 다 빼내고 요 모델 같은 경우는 60mB인지 80mB인지는 이제 가봐야 하는데 60이나 80mB까지 가스를 다 빼내고 이제 필요한 가스들을 다시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넣어주고 나서 레이저 다시 발진 한 번 더 하고 에너지가 아까 뉴필하기 전이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도 해보고 이제 나머지 메인트 할 때 필요한 버튼이나 이런 거 한 번 더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퍼지 라인도 따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퍼지 라인, 플러시 라인들이 있어요. 지금은 뉴필 중이라 직접은 할 수는 없는데 퍼지 라인을 먼저 해보는 게 좋겠네요. 뉴필은 제가 일단 중단할게요. 제가 뉴필을 중단했더니 알람이 하나 떴어요. 이 알람이 뭔지 보면 가스가 제대로 들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뉴필을 하면서 가스를 빼냈기 때문에 네, 이 알람이 뜬 거고, 사실 저희가 플러시 라인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 하냐, 가스 바틀에 있는 가스들은 비교적 프레시한 가스인데 가스 라인에 들어있는 가스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뉴필을 하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너무 장기간 리필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가스들도 신선하지 네. 못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시 라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너트라고 나오죠, 지금. 근데 요거를 화살표를 누르면 버퍼, 레어, 할로겐 연결되어 있는 4개 라인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플러시 라인은 뭐냐? 각 선택한 라인을 빨아내는 겁니다. 이쪽에서 한번 직접 보시면 네온으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여기가 이제 공급 들어오는 라인이고 네. 공급 들어오는 밸브를 제가 잠그겠습니다. 그럼 지금 레귤레이터에 표시되어 있듯이 한 4에서 5바 사이로 지금 네. 압력이 차 있는데 제가 이 네온은 이제 버퍼 라인이거든요. 이 버퍼 라인을 플러시를 했을 때 이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처럼 플러시 라인을 누르고 화살표를 통해서 버퍼를 골라서 엔터 EXE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소리가 딸깍딸깍 하죠. 이렇게 눌러주시고 나서 이제 저쪽에 압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버퍼 라인이 지금 다 빠졌네요. 빠져서 지금 압력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플러시 라인은 선택한 라인의 압력들을 다 빼주는 그런 버튼이고, 근데 저기 이제 퍼지 라인이라는 버튼도 하나 더 있어요. 보면 저희가 플러시 라인, 퍼지 라인 2개가 있는데 이 퍼지 라인은 뭐냐? 한번 쭉 빨아내고 그 라인에 저희 레이저에 있는 밸브를 통해서 이너트를 거꾸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라인이 오염됐다거나 이렇게 판단했을 때 헬륨을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거를 반복해서 라인 클리닝을 하기 위해 쓰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퍼지에서 버퍼를 눌러보겠습니다. 그 퍼지를 쓸 때는 그 퍼지 라인은 밸브를 잠궈놓고 그렇죠. 써야 돼요. 네, 정확합니다. 원하는 라인은 잠가 놓되 공급되는 이너트는 네. 열어주셔야겠죠. 네. 네. 지금 퍼지 라인이 끝났을 때 다시 가서 압력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버퍼 라인의 압력이 아까랑은 다르게 이 정도 차 있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차 있는 거는 이 관이 헬륨으로 찼다는 뜻입니다. 네. 네.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네. 뽑아내고 헬륨을 거꾸로 넣어줘서 지금 헬륨이 요만큼 찼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플러시 라인과 퍼지 라인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요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스관에 있는 게 가스가 좀 플러시한 가스가 아니라고 예상이 될 때는 리필하기 전에 가스관에 제일 좋은 거는 저 끝에 있는 바트를 잠가 주시고 쭉 다 뽑아내는 게 좋은데, 네. 그게 조금 번거롭다고 하실 때는 열고 한 1초 정도만 뽑아내도 여기 가스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대충 알 수 있을까요? 30m? 30m. 30m면 3, 40m면 좀 걸릴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플러시랑 퍼지 라인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뉴필, 플러시, 퍼지 라인, 그리고 그 밑에 퍼지 레저버라는 게 있어요. 이 퍼지 레저버는 뭐냐? 눌러보시면 똑같이 화살표로 보면 뭐 퍼지 레이저 튜브 혹은 윈도우 익스체인지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윈도우 익스체인지는 이 레이저 튜브에 이렇게 윈도우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레이저가 실제 출사되는 부분에 있는 OC, 아웃풋 커플러라고 부르는 윈도우가 하나 있고, 이 뒤쪽에는 이제 하이 리플렉션을 통해서 뒤쪽으로 안 나가고 앞쪽으로 다 나가게끔 하는 HR 미러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윈도우가 있는데, 이 윈도우들이 이제 사용하다 보면 오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출력이 저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출력 저하가 되거나 그랬을 때 윈도우를 꺼내서 클리닝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시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평소에 쓰시진 않을 거고, 그런 메인트 할 때만 사용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 유저가 쓸 일은 거의 없겠네요. 이거는. 네, 아마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서비스 요청은 QMC 통해서, 그러면 이제 뭐 아마 QMC 엔지니어 분들이 지금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하실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오실 거예요. 별일이 없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QMC에서 직접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버튼이라 실제 유저분들이 쓰시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아까 설명 안 드린 카운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카운트 항목은 뭐냐면 실제 레이저가 몇 샷 정도를 썼는지 볼 수 있는 카운트입니다. 그러면 이 토탈 카운트라고 써 있어요. 지금 46742 뒤에 0 3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600만 샷을 썼네요, 지금. 샷의 개수. 네, 샷의 개수. 얘는 토탈은 레이저를 구입해서 여태까지 쏜 개수입니다. 네. 보통 나는 시간으로 뭐 다이어드 시간이나 이런 걸 체크. 얘는 시간이 아니고 샷. 샷 개수. 네. 아, 라이프 타임이 샷입니다. 저기 하이 볼테이지 그거가 수명의 그거니까. 그것도 그렇고 튜브도 그렇고 저희 이 펄스드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샷 수를 네. 수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명의 샷이 얼마나 정도? 파츠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이제 뉴필도 그렇고 윈도우 클리닝도 그런데 뭐 천만 샷, 뉴필 같은 경우는 뭐 3천만 샷에 한 번씩 뉴필인데, 뉴필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샷이 되던가 혹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도 시간이 오래되던가, 둘 중 하나라. 근데 아마 이거를 3천만 샷을 쏘려면 뭐 100Hz로 연속해서 한 80시간 정도 써야 한 3천만 샷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연구소나 이쪽 유저분들은 샷수보다는 시간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뉴필을 진행을 하실 거고, 이제 튜브 교체 같은 경우도 샷으로 따지는데 한 튜브가 한 30억 샷 정도? 정확한 거는 매뉴얼에 레이저마다 조금씩 달라서 나와 있는데 대략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이제 토탈 카운트 말고도 옆에 눌러보시면 이제 유저 카운트라고 나와 있는데, 또 하나 더 가면 메인트, 또 하나 더 가면 아마 요게 보시기 제일 좋을 거예요. 뉴필 카운트. 뉴필 하고서 얼마 썼는지가 나오는. 지금 58,000 샷을 지금 쏜 겁니다. 지금 이따가 제가 뉴필을 해볼 건데, 뉴필 하고 나면 이게 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뉴필 하고 얼만큼 썼는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카운트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리셋은 혹시나 사용하다가 지금부터 다시 보고 싶어 할 때 쓸 수 있는 리셋 버튼이고, 토탈 카운트는 리셋이 안 됩니다. 네, 저거는 바꿀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이제 여기 메뉴는 에너지 캘리브레이션은 나중에 네, 요거는 실제 에너지를 이따 보면서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뉴필을 이제 진행을 하고 에너지를 보면서 이제 다시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뉴필 누르고 엔터 exe. 그래서 뉴필을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네온을 다시 열어놔야 되죠. 네, 맞습니다.
레이저 자체에서는 그러면 N2는 안 들어가나요? 지금 얘가 연결되어 있는지 볼게요. 아니요. 레이저도 엔터퍼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레이저도 공급이 됩니다. 그 아까 전에 버퍼는 네온이고 네. N2는 따로 얘기 안 해요. N2는 여기에 따로 안 돼 있어요. 이제 가스 밸브에도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냥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러 2개 있잖아요. 윈도우 2개. 여기에 그냥 계속 흘려주겠구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온오프나 이제 조절은 아예 공급되는 데에서 네.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고. 별도로 레이저 자체에서는 그냥 약간 클리닝 용도로만 계속 흘려주는 거니까 네. N2 따로 관리는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뉴필이 끝나면 다시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뉴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지금 0, 아무것도 알람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지금 상태에서 바로 발진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아까 제 기억으로는 25kV에 한 168?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에너지는 올랐죠, 다시. 근데 아까 여쭤보셨던 부분이 이제 에너지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에너지 캘리브레이션은 뭐냐? 지금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너지는 레이저 안에 이제 포토다이오드가 있어서, 포토다이오드는 이제 빛의 광량을 받아서 그거를 에너지로 이제 바꿔서 저희한테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얘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읽는 게 아니에요. 사실 들어오는 광량에 따라 상대적으로 광량이 많아지면 그거에 맞춰서 에너지 표시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포토다이오드가 이쪽에 있으면, 실제 저희가 레이저가 발진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여기에 중간에 빔 스플리터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빔 스플리터를 통해서 뭐 대략 한 11% 정도만 포토다이오드 쪽으로 지나가고, 나머지는 투과돼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로 나오는 건데, 이 빔 스플리터가 오염이 있을 때도 그럼 이제 포토다이오드 쪽으로 들어가는 광량이 달라지면서 에너지가 실제 나오는 거랑 레이저가 표시하는 게 틀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 확인하고 보정해 주는 게 이제 에너지 캘리브레이션인데, 그러면 이 에너지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외부에서 측정할 수 있는 파워미터 혹은 에너지 미터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 나오는 게 여기 표시되는 거랑 동일한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194mJ라고 나오고 있어요. 제가 미리 파워미터를 갖다 놨는데, 저 파워미터로 지금 현재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먼저 해볼게요. 실제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첫 번째 이제 고글이나 이런 걸로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는 아예 이쪽으로 가지 않고, 얘가 문이 안 열릴 거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장착했을 때 문이 안 열려서 문을 열어놓고 파워미터를 놓고. 이 파워미터는 펄스 에너지를 잴 수 있는 파워미터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파워. 그렇죠, 파워를 재는 네, 거죠. 파워를 재는 거죠. 근데 10Hz로 맞춰놓고 그쵸. 그냥 와트로. 네, 맞습니다. 자, 제가 다시 발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실제로 에너지는
1.35 정도라고 하면 135mm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표시되고 있는 194mm줄은 실제 나오는 파워랑 다른 거겠죠? 네. 그때 하는 게 이제 에너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버튼이고, 에너지 캘 버튼을 누르고 아까 저기서 나왔던 에너지가 135. 135. 지금 같은 이제 여기서는 다른 세팅을 바꾸시면 안 돼요. 그대로 나왔던 값을 넣어줘야 되니까. 네, 지금 135가 나오고 있고 실제 나오고 있는 게 135mm줄이다 라고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발진을 해볼게요. 같은 조건으로. 저희가 입력한 값으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봐야 될 게, 실제 그러면 27kV로 올렸을 때 얘는 지금 그럼 143mJ 정도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여기도 그렇게 나오냐? 네, 조금 대략 왔다 갔다 하는데 143mJ. 네, 거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 파워미터랑 얘가 이제 같이 연동돼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걸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버튼이 이제 에너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에너지 캘리브레이션들까지 쭉 봤고, 이제 여기에 있는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사실 누르면 패스워드를 치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말인즉슨은 이제 뭐 평소에 유저분들께서는 사용은 하진 않으실 텐데, 어떤 건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예, 비밀번호는 778이고 요거는 뭐 매뉴얼에도 다 나와 있어요. 얘는 뭐냐, 지금 실제 들어가고 있는 가스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볼 수 있는 버튼이에요. 지금 보시면 KRF 싱글 가스가 들어가고 있다 나와 있고, 그러면 들어가는 가스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 할로겐이 지금 90, 레어가 120, 3300의 버퍼가 들어가고 있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밀리방 건가요? 네, 미리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네, 그 기능이고, 지금 가스가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세팅이 된 건가요? 실제 저 세팅대로 이제 얘가 뉴피를 할 때 이제 60까지 빨아냈잖아요. 그럼 거기서 150mB가 될 때까지 할로겐을 넣어주고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팅된 가스대로 넣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그 세팅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팅 값이. 네, 세팅 값이에요, 얘들은. 이 안에 있는 거를 측정을 할 수는 없고, 요 비율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스가 지금 보면 싱글 가스로 각각의 가스들이 들어있는데, 가스가 또 뭐 유저분들에 따라 프리믹스 가스라고, 네, 그거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세팅에서 싱글 가스가 아닌 프리믹스 가스로 변경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프리믹스 그 가스가 한 통에 일체로 다 들어가 있는 가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 한 통에 이제 세 가지 가스들이 지금 여기 세팅된 비율대로 들어가 있겠죠. 네. 그런 가스고, 그럼 사실 여기서 쓸 수 있는 버튼들은 다 보셨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버튼들은 뭐예요? 그쵸? 이제 그 버튼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F1은 아까 봤듯이 알람 떠 있을 때, 지금은 아무런 알람이 없어서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F2번. F2번은
사실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은 저희가 지금 이 레이저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웜업이 되어 있죠. 사이로트론 웜업 한 450초 정도 가량 기다렸던 웜업이 되어 있는데 실수로 24V를 이렇게 껐다가 키면 이 레이저는 인식이 레이저가 껐다가 이제 켜졌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 초를 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보실게요. 그렇죠. 2초를 다시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상 쟤는 이미 웜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경우에 4711 엔터를 누르면 웜업을 스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초가 없어졌죠. 근데 사실상 이거는 평상시엔 쓸 일은 없으시겠죠? 또 하나, 지금처럼 웜업이었을 때 한 번 더 누르면 로우 라이트 오프라는 게 나와요. 아까 웜업 있을 때는 웜업 스킵이 나왔는데 웜업이 없을 때는 로우 라이트 오프라는 게 나와요. 이게 로우 라이트이 뭐냐? 지금 이 레이저가 보면은 보통에는 못해도 100mJ 가까운 에너지가 나오고 있죠. 그 이상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레이저가 얼라인이 심각하게 틀어지던지 아니면 리필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막 30mJ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레이저가 발진을 몇 번 하다가 지금 에너지가 너무 낮아서 로우 라이트이라는 인터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디가 체크해봐라 그런 건데 지금 요거는 왜 필요하면 사실상 엔지니어들이 로우 라이트이지만 레이저 계속 발진하면서 뭔가 문제점을 찾기 위해 그 로우 라이트이라는 인터락이 뜨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보시다시피 패스워드가 걸려 있어요. 패스워드가 걸려 있다는 건 평상시에 사용할 일은 없다라는 뜻이지만 네, 설명을 위해 우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2번은 그런 로우 라이트나 웜업을 스킵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이제 F3번도 보시면 이게 패스워드들이 걸려 있는데 뭐 지금 가스 액션, PGR 모드 이런 모드들을 바꾸는 거라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서 하나씩 눌러 볼게요. F4번은 가능하고 5번 패스워드, 6번 패스워드, 7번, 8번 열려 있고 9번 열려 있고 10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워드 걸려 있는 것들은 사실상 이제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것들이라 지금 그것들은 패스를 하고 F4번은 이제 할로겐 필터 레이팅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기능인데 지금 보면 72%죠. 이 할로겐 필터는 뉴필을 할 때마다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지금 실제 저희가 뉴필을 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가스를 다 뽑아내고 새로운 가스를 넣어주는데 튜브 안에 이미 할로겐 가스가 들어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빼서 내보내면 할로겐이 유출이 되니까 얘를 뽑아내서 버릴 때 할로겐 필터를 거치게 됩니다. 거치게 되면 할로겐 필터를 통해서 할로겐들이 다 거기서 모이고 할로겐이 제외된 나머지 가스만 나오게 되는데 할로겐 필터도 수명이 있겠죠. 그 할로겐 필터의 수명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게 한 80에서 90% 정도가 되면은 워닝을 먼저 띄울 거예요. 조만간 할로겐 필터 교체해야 된다는 워닝이 뜰 거고 100%가 되면은 교체하라고 레이저 발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하면 이제 할로겐 필터 구입하셔서 교체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직접 내려와서도 교체해 주시나요? 이 부분은 우선 QMC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레이저 쪽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QMC에서도 레이저의 메인트 부분들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 레이저의 오너는 사실 저희 코이런트에는 QMC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 이번 것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지만 제가 QMC 통해 컨펌을 받고 내려오게 된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장비는 저희한테는 QMC 거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QMC에서 진행을 하실 거고, 근데 뭐 만약에 QMC에서 그냥 코헤런트에서 해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저희한테. 그럼 저희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이 레이저들을 다 그런 다룰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다 있어서 그런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고, 5번은 막혀 있었고, 아까 6번, 7번 다 막혀 있고, 8번. 요게 이제 버스트 모드인데, 버스트 모드면 예를 들면은 원하는 숫자만 발진하고 레이저를 꺼지게 하는 네. 그런 기능이에요. 지금 버스트가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버스트, 펄스, 버스트, 이제 뭐 시퀀스, 이 우리가 세팅한 걸 몇 번 왔다 갔게 이제 구성되게 할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세팅이고, 그 자세한 설명은 매뉴얼을 통해서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 보시고 만약에 버스트를 사용하시려면 그거 참고해서 요걸 세팅으로 버스트 모드로 이용은 하실 수 있으세요. 버스트 모드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세팅은 아까 전에 10번. 네, 잠시만요. 네, 여기 보면은 아까 트리거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트리거가 인터널이 있고 인터널 게이트, 익스터널 뭐 이렇게 있는데, 넘기다 보면 인터널 버스트가 있어요. 네. 인터널 버스트를 선택을 하시면 트리거가 인터널 버스트가 됐죠. 이 상태에서는 아까 세팅해 놓은 버스트, 그거대로 버스트 모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설정해 놓은 버스트 모드가 끝나면 이제 레이저가 오프가 돼요. 그러면 네. 그냥 브레이크 한번 우선 누르시겠어요? 네. 지금은 인터널 확인할 때는 네, 그거 누르시면 인터널 버스트 모드. 화살표로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이게 맞으면 엔터. 네,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버스트 모드는 펄스가 10개. 엔터로 넘어가시겠어요? 아, 10개. 이건 펄스 폭이죠. 100mS. 펄스 폭이 100mS인 거죠? 이제 10개 하고 100초 쉬고, 잠시만요. 일단은 버스트 모드로 한번. 10개면 100mS이면 말이 안 돼요. 100ms 동안 10개가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잠시만요. (10개) 쏘고 그 다음 10개까지 100ms의 간격을 두고 10개씩 나가는 거죠. 아, 100ms의 텀을 두고 네, 10개씩. 10개씩 나가는 거고. 네. 그리고 브레이크하고 이거는 10번 쏘고, 네. 이게 100ms 간격으로 10개씩 나가는 거를 20번 반복. 20번 반복한다. 아, 그리고 헤르츠는 여기서 정해준 헤르츠대로 나갈 거예요. 정해진 헤르츠에서 네. 나가고. 헤르츠는 여기서 정해준 헤르츠대로.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데? 10개가 나가면 10헤르츠면 100ms. 100ms는 헤르츠대로 10펄스 나가고 그 다음 10펄스 간격. 아니 그러니까 응. 10헤르츠라는 게 1초에 펄스 10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펄스 하나당 간격이 100ms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램레이스를 1로 하고 버스트 모드를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이러면 1Hz로 10번 쏘고 100ms 쉬었다가 또 10번 쏘고. 네, 그 개념입니다. 10개를 쏘고 그 다음 10개가 나올 때 그 간격이 100ms. 네. 그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예를 들어서 버스트 모드까지는 안 쓰고 그냥 여기 인터널 카운트라는 것도 있어요. 네. 얘는 뭐냐면 엔터 누르시면 카운트 몇 개 쓸 거냐. 얘는 그냥 딱 발진하면 이 정해준 카운트만 쏘고 그냥 바로 꺼지는. 이게 헤르츠에 따라서. 헤르츠는 그냥
정해준 걸로 계속 나가요. 예. 예를 들어 지금 50개만 쓰고 꺼지라고 했는데 1Hz로 하면 50초를 쓰겠죠? 근데 저희가 50Hz라고 하면 1초 만에 50개가 쏴주고 끝나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그 몇 샷만 쏘겠다라는 그런 기능도 카운트를 통해서 쓰실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요 버스트 모드 세팅하는 거고, 이제 9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 컨트롤을 지금은 터미널로 되어 있는데 호스트로 할지 터미널로 할지 바꿔줄 수 있는 그 버튼입니다. 호스트는 여기 보면 지금 커먼 자리에 이제 RS232 케이블 통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어딘가 연결하는 PC나 이런 게 있겠죠? 걔로 사용할 때는 호스트 모드로 될 겁니다. 아, 외부 PC로 연결될 때가 호스트인가요? 그쵸. 그래서 그 호스트 모드일 때는 여기서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안 돼요. 네. 근데 다시 이제 터미널로 사용하고 싶다 할 때 요걸 갖고 와서 여기서 터미널로 바꿔주시면 이제 그때는 얘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사용 권한을 호스트로 할 거냐 터미널로 할 거냐 그거를 바꿔주시는 게 이제 F9번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트리거 신호가 익스터널로 들어올 때는 그게 호스트 아니에요? 익스터널로 이제 트리거 신호 들어가는 거랑은 별개인 얘기죠. 네. 별개로 이거 작동하는 거를 네. 그리고 이제 F10번은 이제 셧다운이라고 있어요. 이제 레이저를 끌 때 그냥 버튼 이제 스위치를 돌려서 끌 수도 있는데 셧다운을 누르시면 이제 이 레이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이전에 사용했던 거나 그런 걸 이제 저희도 이제 그냥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로 그냥 스위치를 끄냐 아니면 이제 안에서 이제 종료 버튼을 누르냐 그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끌 때는 F10으로 끄는 게 좀 더 안정적인 정석인 거죠. 실제 끌 때는 F10으로 끈다. F10 눌러서 엔터하고 EXE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점점점 있다가 메인 스위치 오프라는 문구가 뜨면 그때 꺼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레이저 지금 사용 방법은 다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네 말씀하세요. 아, 궁금한 게 네. 지금 여기서 아까 세팅해서 응. 지금 트리거 인터널이고 그러면 지금 런을 해놓고 네, 그렇게 누르면 런 됩니다. 지금 1회를 좀 나가거든요. 끌 때는 뭐 브레이크로 꺼도 되고 네네, 맞습니다. 브레이크 네. 누르셔도 돼요. 이거 시작할 때 지금도 웨이트에서 텀 있잖아요. 딱 런 했을 때 그렇죠. 이거 텀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이 그- 웨이트 상태로 계속 걸어 놓는다는 거. 아까 그게 요 기능이 웨이트 상태로 걸려놨던 게 이제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은 쏘고 싶을 때 바로바로 쏠게 하는 네. 이제 기능이 그럴 때는 이제 트리거를 인터널이 아니고 익스터널 얘로 하시고 익스터널로 하고 런을 눌러주세요. 근데 맨 처음에는 웨이트는 똑같이 떠요. 그렇지만 이제 런이 진행이 되는 동안 지금 밟지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제 트리거 신호를 주시면 바로 나가요. 아까처럼 웨이트 이런 게 없이 어차피 근데 외부 트리거를 줘야 돼요. 외부 트리거를 줘야 돼요. 그냥 내부적으로 쓸 때. 내부적으로는 저 웨이트는 얘가 이제 발진하기 전에 차징을 해서 이제 딱 준비되고 그때 이제 방전하면서 레이저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차징하는 시간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완전히 꺼져 있다가 킬 때는. 이러면 지금 익스터널이 안 들어가니까 어차피 해도 안 나가겠네. 네, 근데 이제 뭐 아마 트리거를 주는 기능이 지금 어딘가 다 있을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세팅된 대로 단점이 있겠고. 네. 브레이크 눌러주시고 그럼 지금 이거는 오프를 하면 돼요. 꺼져요. 네, 꺼져. 익스탈 모드 대신에 아까 카운트 모드가 그랬고 인터널. 네, 요게 기본 모드. 요건 이제 인터널 게이트
인터넷 게이트. 인터널 게이트도 트리거 신호 줄 때만 나가는 이제 게이트라고 해서 이제 예. 접지됐을 때만 나가게끔 이제 익스터널의 개념이에요. 사실 인터널 게이트도. 어차피 게이트 저 들어가는 게 BAC든 뭐든 해가지고 맞습니다. 신호 들어가는 게 계속 연결돼 있으면 네, 그 맞습니다. 그런 거죠. 아까 카운트 뭐로 익스터널고 익스터널 카운트도 똑같이 트리거 줬을 때 세팅된 카운트만 되고 꺼지게 하는 버스트. 이건 뭐? 이제 여기에 이제 SB 인터널 그냥 버스트가 있고 이 SB도 있는데 이 정확한 거는 이제 그 매뉴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어서 그것도 버스트의 한 종류입니다. 사실 메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뉴필 정도가 실제 사용하실 때는 쓰시는 버튼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네, 브레이크 이제 만약에 뭐 런 하다가 런 안 할래 하면 다 브레이크 누르시면 돼요. 런에서 엔터를 눌러야 돼요. EXE 버튼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면 발진이 될 거죠. 여기다가 발전에다가 끄고. 근데 다시 누르면 바로 나가지 않나요? 안 나가죠. 익시큐트는 어떤 거를 이제 뭐 할 거냐 동작을 여기서 떴을 때 이제 눌러주는 건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입력해줘가지고 네. 아 그냥 똑같네. 이거 누르나 이거 네네. 꺼지면 어차피 꺼지는 거는.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차징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보시면 똑같죠. 네. 실제로도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이제 얘가 에너지가 얼마 나오냐, 뭐 모델에 따라 맥시멈 헤르츠가 얼마냐, 맥시멈 하이볼테이지가 얼마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달라질 뿐이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얘가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일단 이거 한번 꺼보고. 네, 요것도 꺼보고 이것도 한 번씩 눌러볼게요. 실제 그러면 얘를 꺼볼까요? 예. 하고 셧다운을 누를게요. 지금처럼 스위치 오프라고 뜨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4V 먼저 그리고 220V 꺼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에 대한 스위치 설명은 얘도 똑같아요. 예, 똑같이 빨간 게 있고 여기 키 스위치가 있어서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네, 동일합니다. 그것만 한번 네.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 전 이 버튼이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저희도 이제 막 바쁘게 일하거나 할 때 헷갈려요. 왜냐면 엔터도 어떤 건 있고, 이것도 엔터고 있고. 어떤 건 네. EX이고 네. 그래서 보통 유저분들은 엔터 먼저 눌렀다가 안 되면 EX를 누르세요. 두 개를 뭐 눌렀다가 안 되면 다른 거 눌러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 그래서 엔터 EX를 그렇게 너무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구분 안 하셔도 예, 어차피 그건 둘다 비슷한. 예, 맞습니다. 이거 눌러면 EX 눌러서 안 되면 엔터 누르시면 되고 네. X 눌러서 안 되면 EX 누르시면 돼요. 네. 이거 빼고. 네. 지금 위치가 맞나요? 카메라에? 이거 나중에 영상 찍고 코일에도 공유해 드릴까요? 저희는 이제 내부 교육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이제 엔지니어들끼리는 그냥 뭐 해줄 수 있는데 공식적인 교육은 이제 독일로 가서 다 받고 오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보면은 끄고 다시 한번 끄고 아, 끄지까지 아니 그러면- 뉴필까지 한번 해볼까요? 뉴필까지 똑같이 해볼까요? 네. 네, 일단은 끄는 거부터 그러면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제 스위치가 오프하라고 뜨면 똑같이 키 스위치 돌리고 메인 스위치 이렇게 누르면 꺼집니다. 킬 때 반대로 메인 스위치 누르고 키 스위치 돌려주시면 예, 여기 이제 부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것도 뉴필은 해줘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마.
어?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보니까 레이저 들어가기 앞단에도 레귤레이터가 하나씩 있고 네, 예, 맞습니다. 밸브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3중으로 3중으로 돼. 다시 캐비넷부터 들어오는데 레이저 앞에까지. 네, 지금 보시면 동일하죠. 껐다 키니까 사이로트론 웜업 때문에 21번이 떠 있고 네. 시간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은 똑같은데 아까 이것도 웜업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네, 근데 저희는 따로 여기서 웜업 스킵을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저희 뉴피를 이제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뭐 설명드리는 동안 이제 시간이 또 초가 지나갈 거고 보시면 얘도 보면은 얘는 지금 인터널 게이트로 돼 있네요. 아까 보니까 원래 얘는 온이 돼 있었어요. 근데 발진이 안 되는 상태였고 제일 기본이 익스터널로 바꾸고 다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모드는 하이볼테이지 MGR 똑같이 되어 있고 일단 얘 스펙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얘도 아까 보니까 얘가 201F라 맥시멈 램레이시 100까지 올라갑니다. 네, 램레이트를 100에서 올리면 잠시만요. (100) 이상 왜 올라가지? 이 친구는 일단 105Hz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델이네요. 네. 보통 저희가 210이라고 하면은 이 뒤에 10이 100Hz를 의미하고 뭐 205면 50Hz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100Hz라고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105까지는 올라가네요. 네, 일단 100Hz라고 봤을 때 헤르츠는 100Hz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럼 하이볼테이지는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냐 한번 천천히 올려 볼게요. 얘는 하이볼테이지가 24kV가 맥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모델에 따른 차이예요. 24kV가 맥시멈이고 실제 그러면 100Hz에서는 몇 가지 가는지 한번 올려 볼게요. 맥시멈 헤르츠에선 22kV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얘나 이 레이저 두 개 다 모두 맥시멈 헤르츠일 때는 2kV 다운된 상태가 맥시멈 하이볼테이지라고 지금 확인이 되었어요. 저희 뉴필 하고 난 다음에 파워 에너지 캘리브레이션까지 한번. 네, 그것도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얘 기본적인 스펙들은 확인해 봤고 똑같이 얘도 뉴필이 오래 안 했을 것 같으니까 똑같이 네. 뉴필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뉴필 과정에서 얘가 퍼지를 자동으로 하진 않죠. 아, 라인 퍼즈들이요? 네, 안 합니다. 라인 퍼즈들은 자동으로 하진 않고 그냥 요 모델도 가스 시스템 체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한 가지 차이. 요 모델은 가스 시스템 체크가 없어요. 사실 가스 시스템 체크는 이전의 레이저들한테는 없던 기능이긴 해요. 이제 레이저가 새로 이제 바뀌고 리뉴얼 되면서 그런 기능이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요 레이저는 가스 시스템 체크가 아예 내장이 돼 있진 않아서 뉴필 누르면 바로 이베큐션 바로 시작해서 넣어줄 겁니다. 뉴필 눌렀더니 가스 시스템 체크 없이 바로 이베큐에이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리필하고 바로 체크, 에너지 체크랑 이제 똑같이 캘리브레이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15분간 휴식. 어쩔 수 없이 휴식을. 다시 15분간. 네. 컨트롤이 가능해요. 온도를 컨트롤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레이저가 가장 퍼포먼스가 안정적이고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온도가 있습니다. 이 온도는, 말하는 온도는 아까 말했던 사이로트론이 아니고 튜브 온도예요. 가스가 실제 들어있는 튜브 온도인데, 아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39도, 38도 정도? 그러니까 보통 최적화된 온도가 세팅이 되어 있지 않나요? 최적화된 온도가 이제 38도, 39도인데, 지금 34.5도 정도예요.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냐? 얘도 지금 쿨링이 들어가죠, 칠러가. 아니요. 네, 여기 워터 쿨링이 있을 텐데, 이 온도에 따라 이제 이 밸브의 조절이 되겠죠. 물의 유량을 조절해서 38도 밑으로에서는 유량을 최대한 줄여놓고 있다가 38도, 39도 넘어가면 이제 유량을 늘리고 하면서 이제 그 최적화된 온도로 조절을 합니다. 네. 왜 여긴 있고 여긴 없냐? 온도를 세팅하는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 시켜주는 디스플레이예요, 얘는 그냥. 저 세팅이라고.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서 지금 런을 우선 제가 먼저 해볼게요. 잠시만요. 런하기 전에 얘가 지금 발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 레이저는 셔터가 있어서 제가 아까 닫아놨었는데, 아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PC를 통해서 익스터널 셔터가 따로 있을 거거든요. 이걸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러면 이거를 레이저 나오는 부분을 싸놔야 되나? 네, 지금 셔터가 열려 있네요. 방금 딱 소리 들으셨죠? 저 셔터를 닫아줘야 실제 발진까지 가능할 텐데 좀 애매하게 됐네요. 우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발진을 이거랑 마우스. 아마 그렇게 발진하기에는 에러 좀 리스크가 있는 게, 지금 이 안에 엔트 퍼지가 제대로 돼 있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를 계속 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고, 일단 그래서 이 온도는 얘가 지금 현재 몇 도인지 디스플레이만 되는 거고, 발진을 하면서 이 온도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고 적정 온도에서 유지되게끔 물의 유량을 조절을 하면서 그 온도를 유지시켜 줄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고, 왜 여긴 있고 얘는 없냐 하면은 이게 더 비싼 레이저예요. 사실 뭐 저 레이저도 이 기능을 하려면 얘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이 없어서 뭐 온도를 온도 센서 추가랑 이런 거를 하셨어야 됐을 건데, 그 부분은 보통 안 해서 지금 쟤는 없고 여기는 있고, 그 차이로 말씀드릴 수 있고, 보면 압력이 달라요. 확인해 볼까요? 얘는 가스가 얼마 들어가는지. 일단 여기 보면 ARF로 확인이 되고 싱글 가스를 쓰고 있고요. 할로겐 100, 레이어 150, 버퍼 2750. 합하면 총 3000 정도 들어가겠네요. 100, 150, 2750이니까 네, 3000 정도. 근데 요게 나타내지는 건 왜 다르냐? 요거는 이제 온도에 따라 좀
증가되는 겁니다. F1에 가스 보는 게 F1. 가스 얼마 들어가는지 보는 거요? 네, 아까 여기 메뉴에 있는 셀 네. 패스워드가 778 엔터 100mAh 150mAh 2750 이누트는 안 들어가니까 0. 아까 전에 여기서 여기 패스워드는 4711 아니 패스워드가 다른 거죠 지금 여기 패스워드. 네, 달라요. 근데 이 두 가지만 써요, 패스워드는. 47 하나 48 그래서 이제 실제 여기 압력이 다른 거고 얘랑 들어가는 가스들이 달라서 레시피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근데 실제 레이저를 잠깐만 써볼게요. 얼마 정도 나오는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 어차피 얘가 지금 더미인 것 같아요. 얘도 네. 그 더미에 맞게끔 소리가 좀 나긴 할 텐데 낮은 헤르츠로 지금 에너지 얼마 정도 나오는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끌게요. (500mJ) 550. 와, 좋다. 요게 이 레이저랑 다른 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를 더 크게 내는 레이저. 요거의 윗등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워 자체가 이제 공급되는 파워가 달라요. 요거랑. 그 차이점이 있어서 실제 얘가 에너지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레이저입니다. 파워 서플라이도 커다란 게 따로 들어가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다르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면은 차이점은 에너지를 가장 크게 내줄 수 있는 차이점은 뭐냐면 보면 제일 일단 차이점 길이가 다르죠. 이 길이에 따라 튜브 길이도 달라집니다. 이 모델도 지금 얘가 브레그스타에서도 얘보다 더 길게 나오는 모델이 있어요. 이렇게 더 긴 모델이 있겠죠. 그러면 얘보다 에너지가 걔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건 모델에 따라 이제 더 많이 먹으면 더 큰. 그렇죠. 가스도 더 많이 먹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레이저에 따라 파워들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지금 이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아요. 트리거 바꾸는 것도 그렇고, 모드 하이 볼테이지냐 에너지 모드냐 바꾸는 것도 그렇고, 뭐 에너지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할 때 하는 것도 그렇고, 라인 퍼지부터 뉴필까지 사실 전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레이저에 들어가는 가스 타입이 다른 거고, 맥시멈 하이 볼테이지가 다르고, 나오는 파워가 다르고, 그게 다를 뿐이지 실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건 다 동일합니다. 얘는 할로겐 필터 레이팅 26%밖에 안 되네요. 아직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토탈 카운트를 보면 2200만 샷.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사용을 위해서는 QMC 통해서 나머지 장비에 대한 점검도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레이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끝났으니까 장비 받으실 때 분명히 레이저도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장비 설명하실 때. 근데 지금 이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장비 설명에 들어가는 레이저에 대한 내용은 이제 모르시는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실제 레이저를 장비 쓰실 때는 터미널보다는 저 PC로 컨트롤을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뭐 모드 바꾸고 하이 볼테이지 에너지 세팅하는 게 실제 저 프로그램에 내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QMC에서 쓰는 프로그램에. 거기에 보면 이제 뭐 토탈 카운트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을 거고, 실제로는 그래서 아마 작동이나 그런 부분은 컴퓨터를 통해서도 네.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기본적 기능은 이제 뭐 네, 그러면 하나만 헷갈리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이제 메인턴스 할 때 보면 결국 가스가 음. 입장에서 좀 중요한. 그렇죠.
플러시 라인은 그냥 라인을 빼는 거고. 네. 그 관에 지금 들어오는 관에 있는 가스를 빼는 거잖아요. 네. 얘가 쫙 빨아 당기고 그 플러시 라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유피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 플러시 라인은 레이저 튜브랑은 전혀 상관없이 가스 배관에 있는 것만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 자체에서 저는 그 기능을 배관에 있는 지금 연결된 배관에 있는 걸 빼주는 거잖아요. 네. 레이저 자체에서 배관에 있는 것만 따로 빼는 거다. 네. 혹시 펜이랑 노트 있으면 요거를 좀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가스 관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잠시만요. 아, 네. 이거 퍼지는 그 지금 연결된 배관에 그냥 헬륨을 채워 넣는 거고 채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네. 보시면 저희가 이제 레이저 안에 내부에 밸브들이 따로 있어요. 내장된 밸브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가스 매니폴드라고 불러요. 그 밸브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할로겐, 레어, 버퍼, 이제 이너트 이렇게 4개의 밸브가 각각 작동하는 밸브가 있고 이 밸브는 각 가스 라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헤드 밸브라는 밸브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베큐um 밸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레이저에는 각각 작동하는 밸브가 총 6개가 있거든요. 지금 뒤에 라인 보면 가스라인 4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요게 지금 딱 그 밸브에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이 나타내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버퍼 라인을 이제 쭉 빼봤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레이저 튜브에 연결되어 있는 밸브예요. 그렇게 해서 얘는 베큐um 펌프에 달려 있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할로겐 필터가 있는 거예요. 할로겐 필터가 드레인이 따로 그쵸. 드레인 배관이 연결돼 이 할로겐 필터에서 나온 거는 이제 요 배기에 연결이 돼 있어서 그냥 요걸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버퍼 라인 빨아줬을 때는 요 밸브랑 요 밸브 2개가 열어서 이 밸브 것만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플러시. 플러시. 근데 우리가 플러시 말고 퍼즐 했을 때는 요 밸브 열어서 이게 쭉 다 빠져나가고 얘만 닫히고 이너트랑 버퍼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너트에 있는 압력이 들어온 게 여기로 들어가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거꾸로 역으로 여기에 이너트를 채워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퍼지하면 이제 이 작업을 열었다가 채워주고 빼내고 이거를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그냥 하고 끝이에요? 한 번. 한 번. 이게 뭐 예를 들면 10초면 10초 동안 빨아내고 끝나고 그게 되는 겁니다. 그 플러시를 단순히 그냥 새로 가스 넣기 전에 플러시로 쫙 빼내고 그쵸? 그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거는 사실 여기 중간에서 짠 거예요. 실제는 여기까지 있어서 여기 이제 메인 바틀이 있을 텐데 제가 사실 원하는 건 이 메인 바틀 요 라인 전체를 그렇죠. 빨아내는 건데 아까는 그냥 너무 멀리 있으니까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쵸. 제대로 하려면은 메인 바틀 잠그고 얘로 빨아내야 되는데 3, 40m면은 한 번에 안 빨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퍼즐을 여러 번 눌러야겠죠. 플러시를 죄송해요. 네. 플러시를 여러 번 누르고 이제 레귤레이터에서 끝까지 떨어졌는지 보고
퍼지를 하면 기본적으로 플러시까지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거죠. 아니요, 퍼지는 채웠다가, 뺐다가 채우는 게 퍼즈입니다. 먼저 빼고 채우는. 네, 빼고 태우면 그러면 이게 헬륨으로 차 있죠. 차 있으니까 다시 플러시 결국은 그쵸, 플러시를 다시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가스 배관이 길 때는 퍼즈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역으로 넣어주는 게 이렇게 긴 관은 제대로 다 안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평소 누필할 때는 네. 퍼즈만 해셔서 플러시만 해서 죄송해요. 플러시만 해서 빼주시기만 하면 되고, 실제로 정말 퍼즈가 필요할 정도로 뭔가 오염이 있어서 퍼즈를 해야겠다 할 때는 그때는 방법이 메인 밸브를 잠가서 쭉 빼주시고 메인 밸브 한번 살짝 열어주세요. 그럼 실가스가 차요. 네. 그때 또 다 잠그고 빼주시고, 그러니까 실제 가스를 진공으로 쭉 뺐다가 한번 채워주시고 네. 뺐다가 채워주시고. 자, 그게 그쵸. 청소하는 게 더 낫다. 네. 퍼지보다. 그쵸 그쵸. 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 네. 근데 실제로는 가스 바트를 교체하기 위해서 라인이 오픈되지 않는 한 오염은 일어나진 않겠죠. 네. 그리고 아마 이거는 뭐 QMC, 요 가스 배관 공사도 QMC에서 진행하셨죠. 아, 이건 따로 하신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여기 연결된 라인만 하고 들어오는 라인을 따로 하고 여기까지 네. 딱 여기까지만 해놓은 요 정도 규모로 공사되는 데에는 보니까 이제 저쪽에 따로 그런 기능들을 보통 해놓으시더라고요. 저쪽에 각 라인에 헬륨을 따로 넣어주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해놓으세요. 보통은 바이패스 시켜서 이제 각 라인에 헬륨을 공급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뉴필 할 때도 레이저 튜브에 넣어줄 때 차례대로 얘 메인 밸브 열어준 다음에 할로겐 넣어주고 닫고, 레어 열어주고 닫고, 버퍼 열어주고 닫고 해서 튜브로 이렇게 각각 들어가게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칠러 온도는 보통 외부 칠러 온도는 한 20도로 세팅되어 있어도 하고. 글쎄요, 이것도 레이저마다 칠러 세팅 온도, 그리고 유량 이런 게 세팅이 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2도, 21도, 22도 정도 보통 되거든요. 근데 20도 정도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 온도긴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차이점이 뭐냐면, 얘도 지금 쿨링이 되고 있는데, 이 레이저랑 가장 차이점은 온도 컨트롤이 되냐 안 되냐거든요. 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 세팅해 놓은 유량 그냥 오픈이 돼 있어요. 세팅해 준 유량대로 그냥 계속 흘러요. 얘는 최적 온도까지 올려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유량을 조절해서 온도가 자체적으로. 유지가 되죠. 네. 자체적으로 되는데 반해 얘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마 사실 칠러가 필요한 거는 50Hz 이상, 30에서 50Hz 이상 1시간 정도 쓸 때, 그때 이제 튜브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사실 쿨링이 필요한데, 그 밑으로 쓰실 때는 쿨링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가 만약에 실수로 칠러를 안 켜고 레이저 계속 쏘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면 저절로 그 전에 스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알람을 띄우겠죠. 네. 튜브 온도가 너무 올라갔다. 그렇게 해도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엔투 퍼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이 모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아, 외부 광학계. 광학계도 그렇고 이 내부 그래서- 윈도우도 그렇고 아, 윈도우. 윈도우도 그렇고. 맞아, 윈도우. 아마 QMC 거
장비 설명 받으실 때 N2 키고 끄는 것도 저 PC에서 다 가능할 네. 거예요. 예.